네, 안녕하십니까. 하프학사 원장 김군입니다. 자, 2019년 8월 10일, 오늘이죠. 44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고급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주먹도끼 등을 사용했다는 거죠. 주먹도끼. 자, 구석기는, 100만 년 전, 혹은 70만 년 전부터 이제 만 년 전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인데요. 주먹도끼 같은 뗀석기를 사용했단 말이죠. 이게 동막불 뗀이가 되겠습니다. 동굴, 막집, 불사용 뗀석기, 이동생활을 했다는 거죠. 줄여서 동막불 뗀이. 이렇게 약간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안 보고 해보는 걸 반쪽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동굴, 막집. 그렇죠? 동굴, 막집. 그렇죠.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석기는 동막불 뗀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자, 우거왕이라고 나옵니다. 우거왕. 우거왕이 누굴까요? 자, 위만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위만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위만이, 이제, 조선,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이제 차지하게 되죠. 고조선을 차지하게 되는데 철기를 본격 수용하고 중개무역을 독점하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무제,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왔죠. 자, 이때 이제 우거왕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팔조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의 침입이 있었다. 우거왕 암살, 그 다음에 이제 60여 그루 증가, 그 다음에 식민지는 낙랑군 등 여러 개 있었지만 한반도가 아니라 요서지방으로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팔조법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팔조법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wil철중파란 우유랑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빨리 가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 공부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어느 왕인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 왕을 이제 물어본 건데, 거칠부 등한테, 그래서 이제 이를 편찬, 이게 바로 국사라는 책이거든요. 국사라는 책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국사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국사라는 책을 자, 편찬하게 한 왕이 누구냐? 바로 화왕국 단단부피 창대왕마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화는 바로 화랑도를 국가조직한 왕이죠. 황룡사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요거. 자, 정답만 고르지 말고 이렇게 나머지도 정리할 줄 알아야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 이쪽이 뭐냐 이거죠. 그쵸? 장신구가 있는데 영고라는 제창. 영고하면 바로 또 떠올라야 됩니다. 영고하면 뭘까요? 부여입니다. 부영순투 할 때 부여. 영고 순장 투기부인 사연 오부족 제재고 일책 12법 형사 취소제 우제전법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가 나라를 이제 왕이랑 같이 다스렸죠. 그렇죠? 제가들이 자 마가우가 저가구가라고 하는 곳을 제가들이 요 사람들이 다스린 곳을 사출도라고 그랬죠. 자, 답이 바로 요거죠. 여러 가들이 그렇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여기 바로 부여죠. 부여.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쉽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 유적지가 나올 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생각시가 무수히 많다. 이런 걸 알아둬야 돼요. 생활벽화가 있고 이제 수상벽화가 있는데 생활벽화에는 이제 각저총의 씨름도, 여기 각저총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중국 땅입니다. 무용총에는 수렵도가 있는데, 자, 무용총에는 수렵도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무용총에는 수렵도. 자, 요게 이제 맞는 거죠.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가 되겠습니다. 고구원왕이 전사한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신라의 무덤이고요. 금석과 알록에서 이제 고증된 거는 자, 북한산비 등이 되겠죠. 그리고 벽돌 무덤은 이제 웅진 지역에 있는 무령왕릉의 무덤, 백제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보니까 이게 어떤 전투냐 이거죠. 온달 장군은 안평 영성 지법진 하는 이제 6세기 말에 7세기 초반에 이제 장군입니다. 자, 이제 이제 평원왕, 이제 안원왕, 평원왕 그러는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왜 무령왕, 성왕, 이제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자, 신라랑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다. 그 온달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달 장군이 이제 자선 정도에 죽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지금 7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7세기는 바로 영유부 비천연사 보장안양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철장성 쌓았던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했던 영유왕이 대신 죽게 되죠. 이게 바로 연사가 되겠습니다. 연사. 연개소문이 이제 대망리지에 올랐다는 얘기죠.
자, 보정왕은 이제 연기소문이 세운 왕이 되고요. 안시성 전투 양만춘 장군, 당나라를 물리치는 장군이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바로 연계의 소문이 정권을 장악했다. 누굴 죽이고? 영유왕을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7번은 바로 소정방이 나오네. 거꾸로 해보세요. 방정맞은 소. 얘가 이제, 부여를 점령하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거에다가 이제 자기가 백제를 정벌했다고 낙서를 해놓은 사람이 바로 당나라 장수 소정방, 방정맞은 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왕의 제기 시위는 뭐냐? 이왕은 바로 의자왕 때 망하게 되는데 의자왕은 의당대사, 당성도 차지하고 대하성도 점령하고 잘 나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사택지적, 쫓겨난 사택지적이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되죠. 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의당대사고요. 답은 당연히 대하성을 점령해서 이제 김춘추의 딸과 사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진흥왕이 이제 성왕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이게 어느 나라인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동서남상중경 5경이 있었던 곳이 어딜까요? 발해가 됩니다. 발해. 그렇죠. 발해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북쪽에서는 이제, 발해, 고구려 이런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 먹은 솔마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막힐부라는 곳인데, 15부 중에 막힐부는 돼지가 유명하고요. 솔빈부는 말이 유명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알고 있으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노고 폐지, 신문왕.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전성기 때고요. 백강전투, 이거는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얘기하는 거. 청해진은 이제 장보고죠. 그렇죠? 22담론은, 무령왕, 무려 22담양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빈부, 말,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디라고요? 발해! 자, 9번입니다. 9번은, 김구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무력, 이렇게 죠 무력. 요 손자가 바로 김유씨입니다. 어딜까요? 자, 가야입니다. 가야 중에서도 요런 가야죠. 무슨 가야? 금관가야. 시조는 김수로왕. 그렇죠? 김수로왕. 가야는 김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를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답이 뭘까요? 자, 이거죠. 그렇죠. 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 중급을 먼저 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한테 위해서 이제 고급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해공왕 나오네. 해공왕. 그렇죠? 자, 김경신을 세워서 이 상황 이후래요. 해공왕 이후에는 이제, 내물계, 반계의 이제, 진골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육고풍선, 육두품이 호조랑 연합해서 풍수지에서 선종사상을 등에 업고, 이제 신라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독서삼국가가 있었고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등으로 이제 신라는 거의 옛날에 신라보다 더 쪼그라드는 영토, 경주 지역으로 이제 한정되는 영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라 시대 하대가 되고요. 최치원은 원필경, 제왕, 연대령, 날랑비문, 사산비문, 토황소경, 해일사, 묘길상탑비, 해운대 등도 이제 만든 분이 바로 명명한 분이 바로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고운 또는 해운이라고 불렸죠. 자, 이분이 바로 진성여왕한테 뭐요? 개혁안 10여 개조를 건의하게 되는 거죠. 개혁안 10여 개조를 건의하는, 그러니까 통신라 하대를 물어본 거예요. 요거 이후는 하대가 되니까. 김춘추가 왕이 올랐다 무열왕이죠. 그렇죠. 김운돌은 반란 진압한 거는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법흥왕 때 불교 공인되는 거죠. 자장의 건의로 황석 구청부대에 건립된 거는 선덕 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보니까 금강을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견훤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신검인데 금강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금산사란 곳으로 이제 가둬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견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때냐? 자, 견훤이 가둬놓고 이제 견훤이 탈출해가지고 왕건한테 가는 거죠. 백고나무 절대 고발공고 대견신선, 고려가 만들어졌다, 발해가 멸망했다, 공산전투에서는 자, 견훤이 크게 승리하고 자, 왕건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창전투, 안동전투에서는 그게 승리하죠. 그리고 이제 대광현의 남하를 받아주고 견훤의 기순도 받아주는데 요때 바로 직전에 이제 견훤이 금산사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또 항복합니다. 경순왕이 항복하고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 뭘까요? 선이 바로 이거죠. 자, 바로 선산 1, 2천 전투에서 신검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국통일, 후삼국통일하는 게 바로 왕건이 되는 겁니다. 고발공고, 대견신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바로 문화시중. 이 문화시중 하면은 고려입니다. 고려. 어사대도 이제 고려죠. 고려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가면 사원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이제 최고 관직이 바로 문화시중이라는 거예요. 문화시중. 자, 국정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중서문화 낭사랑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간쟁, 봉박, 서경.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간쟁이죠. 봉투째로 돌려보내. 이제 명령을 이제 안 듣겠다는 거죠. 돌려보내. 서경, 사인하는 겁니다. 관리 임명할 때 무조건 이렇게 대간 등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어사대, 관원과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자, 니은과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폐곡식 출납은 3사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평사도 개편되는 도병마사, 요겁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